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장맛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장맛비는 내리지 않고 매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가평군민 모두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22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평군수 예비 후보자 중 저희에게 프로필을 보내주시고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제 1년여간 남은 그 지방선거의 대장정을 한번 저희가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옆자리 이 기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등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뭐 제 책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이제 프로필을 자료가 따로,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일부는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출마를 네 분이 지금 선언을 하셨죠? 세 분. 네네네. 네 분이 선언하셨고, 네. 저희한테는 저희가 이제 접촉을 했을 때는 세 분이 지금 이제 프로필과 자료들을 보내주셔서 우선은 오늘은 그 세 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 소속의 신현배 의원, 그 다음에 국민의힘 소속 양희석 의원, 그 다음에 무소속 박범서 후보 순으로 할 거고요. 이 순서는 저희가 그냥 뭐 특별한 뜻은 없고 정치 경력 순으로 했습니다. 신현배 의원 같은 경우는 2선 9년 하셨고, 이제 양희석 후보 같은 경우는 가평군수 이제 출마를 하셨고, 이제 박범서 무소속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정치신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저희가 좀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현배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자는 1965년 출생했고 지금 가평읍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가평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이제 청평고를 나와서 그다음에 한림성신대 행정과를 나오셨습니다. 네. 경력은 뭐 대부분이 이제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네, 20년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에 이제 2선 의원 하시면서 이제 그 사이에 부의장도 이제 한번 하셨죠. 그리고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면서 현재는 뭐 대표적으로 경춘선 전철 연장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양희석 국민의힘 후보를 잠깐 볼까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예. 하겠습니다. 성명 양희석, 소속은 국민의힘입니다. 출생은 59년생이시고요. 현재 청평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학력으로는 조종 중고등학교, 그리고 한국방송대학 행정학과, 고려대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시고요. 경력사항으로는 특이한 경력사항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지방행정주사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주사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국무총리실 행정사무관을 역임하고 퇴임하신 이런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무소속의 박범서 예비 후보자를 볼까요? 출생은 이제 1961년생이시고요. 지금 청평에 거주하고 계시고, 가평 중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춘천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외대 그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공정책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경력사항으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KBS 한국방송에서 계셨는데 잠깐 이제 국민은행에 잠깐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한국방송으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인력관리실, 감사실, 경영계획단 팀장, 그 다음에 재무국장, 마지막으로 충주 방송국장을 하시고 지금 퇴임을 하신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이 세 분이 가평군수로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신현배 의원은 저희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뭐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정한 행정을 펼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청렴한 군수가 되겠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가평의 CEO로서 가평을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그 국민과 소통하면서 또 경쟁 체제에서 군정을 펼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신현배 의원은 좀 많이 만나 보신 적 있죠? 네, 뭐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신현배 전 의원님 이제
호칭은 저희가 후보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요. 신현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뚜렷하신 후보자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직격탄이라는 이런 약간 강성의 이미지가 있으시죠? 네네. 투쟁가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신 편인데 나쁜 뜻은 아닙니다. 전혀. 가평을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많이 투쟁하셨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합법이 조금 특이하신 분이죠. 거의 직설적이시고 직격탄을 날리시는 이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싸움에 또 토론회에 여러 달변으로 좀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그 군의원 시절 여러 가지 이제 군의회에서의 이런 그 의정 활동간에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가 좀 많이 계신 분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금 청렴한 군수 이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가평군의 군수에 관련되어 있던 뭐 근권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좀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평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 정의 그리고 공정한 행정, 청렴한 군수 이 부분이 신현배 후보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양희석 후보를 한번 살펴보면 그 낙후된 지역의 현실에 이제 본인이 안주할 수 없어서 이제 군수로 나오겠다. 그리고 이제 전공이 석사 전공이 이제 지방자치 쪽이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리고 본인은 행정 전문가로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행정 전문가로서 가평군정을 펼치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 국무총리실에 계셨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가평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따오겠다. 이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산업체를 유치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가평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네, 우리 양희석 후보는 지금 이력사항에서도 보셨다시피 출마 이후에도 본인의 그 장점이자 강점을 뚜렷이 드러내셨습니다.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경험한 이 후보자의 여러 그 역량을 가평군의 군수로서 펼쳐보시겠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사실은 좀 유의미한 그런 표를 받으신 건 사실입니다. 무소속으로서 이제 그렇지만 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그 정당의 조직적인 이런 힘이 필요하고 조직의 역량을 체득하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입당을 통해서 경선을 하고 군수 후보로 출마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다음 박범서 후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한 후보 중에 유일하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변화의 새바람이라는 이제 문구를 넣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평에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랜 KBS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준비를 했다. 가평에 오가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도 만들고 하면서 많이 준비가 됐다. 그 다음에 청년 소통 중심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 그 다음에 6개월면 뭐 특성화 뭐 이런 문구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헌신한 것을 그대로 군수가 돼서 쏟아붓겠다. 그 다음에 그 KBS에서 재무국장을 하면서 그 재무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한껏 발휘해 보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6개 읍면 특성화를 시켜서 이제 고른 발전을 뭐 시켰다 이런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6번에 있습니다. 박범서 후보자는 저희가 정치 신인이다 보니 아직 이제 가평 국민들께 많이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지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만나고 계신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이 각 후보들이 지역 현안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처음 이제 그 신현배 의원을 보면 그 최근에 저희 광역형 장사시도 참 말이 많았죠, 가평에서. 그래서 그 화장장에 대해서 춘천시와 협약을 이제 군의원 시절 했던 것을 꾸준히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경춘국도 제2경춘국도 현 노선이 가평에는 재앙이다라고 하면서 이 노선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극복 등을 통해서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가평에 중첩되어 있는 규제를 좀 풀어서 가평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이제 현안을 느끼고 이제 이거를 정책으로 아마 풀어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희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가평하면 자연환경이죠, 그렇죠? 이 자연환경, 문화관광, 그 다음에 복지 등의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에 채워서 더 좋은 가평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정원 또는 문화의 도시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이제 중앙부처의 예산을 많이 따오겠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산업체 등을 유입시켜서 청년 인구를 유입해서 인구 증가책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범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6개 읍면마을의 특성화 사업을 해서 네. 이제 독특한 사업들을 좀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좀 이루겠다. 네. 그 다음에 이분도 이제 그 제2경춘국도가 지금 가평고등학교 아주 인접해서 지나가는데 가평구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그 다음에 그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얘기, 그 기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본인은 화장장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입장인데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이 현안들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게 했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현배 의원도 그렇고 박범서 의원도 후보도 그렇고 이제 화장장 문제가 이제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군수 그 주민소환까지 있었고 해서 지금 29일 날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문제겠습니다. 바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저희 이 모든 앞으로 출마 선언하실 후보분들도 예. 공통 질문을 받게 될 지역 예. 현안일 것 같습니다. 예. 화장장 문제는 모든 후보의 이제 답변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되는 예. 답변일 것 같습니다. 타 시군과 협약을 통해서 좀 해결하자, 아니면 가평만을 위한 단독형이라든지 아니면 화장 비용 지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든지. 그래서 공통적인 건 그거겠죠. 국민과 우선 소통하겠다. 네, 예. 국민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핵심은 실천 예, 실천이겠죠.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제2경춘국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신현배 후보랑 박범서 후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노선에 대해서 좀 그쵸. 강하게 반대 의견을 좀 피력한 경우인 예. 것 같습니다. 지금 노선은 확정되어 있는데 이제 세부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언제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로서도 지금 그 기본 노선 설계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올 하반기 9월경 네. 쯤이면 빠르면 8월경에도 노선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 각 지역별로 첨예한 지금 좀 대립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가평읍 내에서도 그 IC 문제와 관련해서 또 가평구 학습권 문제와 관련해서 각 후보들은 이 경춘국도 노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가평군의 공통인 게 중첩 규제가 심한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각 후보들이 내세운 이제 규제를 극복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지금 수자원 보호 구역이라든지 무슨 산림 보호 구역, 그렇습니다. 군사 보호 구역. 그렇습니다. 가평은 정말 이제 규제가 좀 심한 동네인데 이 규제를 어떻게 이제 풀 것인가, 이게 중앙과 어떻게 연결해서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또 이게 쟁점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 중첩 규제 부분은 오랜 가평의 수건 사업이고요. 이 규제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얼마나 다양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실천 방안을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각 세 후보의 프로필과 출마 이유, 그 다음에 현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향후 그 각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겠지만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직접 하거나 또는 전화로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의 상세한 실천 방안을 조금 파악하는 게 그분들 입을 통해서 좀 우리 가평군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살펴본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세 후보는 그 모두 지역 현실하고 미래 방향, 그 지역 현실에 맞는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겠죠. 이제 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뭐 정치, 조직, 뭐 예산,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네. 그다음에 국민을 통해서 이 소통 과정도 소통 과정 필요할 같은 것도 것이고요. 필요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상당히 기대되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평 팩트는요,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이 가평군 지역 현안과 그 분들의 그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가평 군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각 후보자들과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서 가평 군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 후보자들께서는 이렇게 저희한테 프로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좋은 인재분들, 가평군에 좋은 인재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이제 선거 대비해서 좋은 안들을 보내주시면 그 후보들과 같이 토론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혹한기에 더위로 인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지금 수도권 코로나로 인해 수도권 거리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입니다. 모두 가평은 그래도 확진자가 참 적은 편이긴 해도 끝까지 좀 조심해서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새 후보자에 대한 간단한 그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평 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